아들, 나 이번 달에 동네 아줌마들이랑 꽃 구경하러 가거든. 근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근데요? 근데라니? 너는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게 뭐니? 자식이 되어서 부모가 놀러 간다고 하면 용돈도 챙겨주고 예쁜 옷도 사줄 수 있잖아. 아니, 엄마 이번 달 용돈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그 돈으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죠. 그건 다 쓸 곳이 있지. 그 돈으로는 우리가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야 하잖아. 가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땐 너가 알아서 더 챙겨줘야 할 거 아니니? 엄마, 아직 내 나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이 나이에 부모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100만 원 정도 받았으면 양심상 더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어머, 얘 좀 봐라. 누가 들으면 우리가 자식 등골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부모인 줄 알겠네. 그동안 너한테 드린 돈이 있잖아. 너가 지금 남들 부러워하는 좋은 회사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부모 덕 보면서 자랐는데 당연히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할 거 아니니? 근데 엄마 아빠가 저한테 뭘 그렇게 해주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학원 한번 보내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대학도 제가 학자금 대출받고 과외 알바 뛰면서 알아서 다녔어요. 너가 그렇게 말하면 듣는 우리가 섭섭하지.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그거 전부 돈이야. 지금 네가 혼자 자취하니까 잘할 거 아니냐. 라면 하나 먹으려고 해도 라면값 들지 가스값 들지 물값 들지. 우리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학원 못 보내준 건 미안한데.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소홀하게 했냐? 제 나이 19살까지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엄마가 달라는 대로 용돈 보내드리잖아요. 하지만 진짜 저한테 부족함 없이 다 해줬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오늘따라 왜 그래? 내가 용돈 좀 더 달라고 했다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그럼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으면 됐지? 뭘 더 해줘야 하는데? 나도 네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남들 해주는 만큼 다 해줬어. 부모가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니? 없는 살림에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돈을 떠나서 언제 저한테 제대로 된 밥이라도 한번 차려주신 적 있으세요? 맨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컵라면만 사놓고 엄마는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잖아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네 아빠 같은 사람만 안 만났어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진 않을 텐데. 제발 아빠 욕 좀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돈 안 보내줄 거야? 옷 좀 사 입게 30만 원만 보내봐. 어제 아빠도 병원 가야 한다고 20만 원 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이번 달에는 진짜 더 이상 돈 없다고요. 뭐? 그 인간이 너한테 돈을 왜 달라고 그래? 주지 마. 네 아빠 줄 돈 있으면 다 나한테 줘. 당장 허리 아파서 병원 가야 한다는데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거 다 꾀병이야. 요즘 일도 제대로 안 다녀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데. 앞으로 너희 아빠가 돈 달라고 하면 그 돈 그냥 나한테 보내. 내가 알아서 주던지 말던지 할 테니까. 두 분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데 싸우지 좀 말고 지내세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장가 가기 전까지만 용돈 드릴 거예요. 그 뒤로는 두 분이 알아서 사셔야 하는데 맨날 그렇게 싸우면 어떡해요? 내가 미쳤다고 네 아빠랑 계속 같이 살겠냐? 안 그래도 맨날 여기저기 아프다 하고 지금도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돈 못 벌어오기 시작하면 네 아빠랑 바로 이혼이야. 뭐 이혼을 하던지 말던지 그건 내가 상관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뭐 알아서 하세요. 저도 언제까지 두 분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 생각 없으니까요. 너가 다른 건 몰라도 나한테는 계속 용돈 줘야 한다. 난 너만 믿고 사는 거 알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엄마 노후까지 어떻게 책임져요? 뭐?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 안 갚을 거야?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충분하잖아요. 나도 여자친구랑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엄마한테 돈 퍼주면서 살아야 해요? 내가 너를 20살까지 키웠으니까 최소한 앞으로 20년은 너가 날 책임져야 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좀.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아 맞다. 네 아빠는 그냥 끊어버려도 상관없어. 그 쓸모도 없는 인간.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그나저나 용돈은 언제 보내줄 거니?
30만 원만 보내. 아쉬운 대로 그 정도면 어떻게든 알아서 놀다가 올 테니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처음 기억이 있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의 공사장 일을 전전하셨고 엄마 역시 가정주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왔고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집에 돌아오면 항상 컵라면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없었다면 영양실조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이런 집안 사정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 빠르게 철이 들었고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것만이 이런 시궁창 인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 같은 곳을 다니지 않고 혼자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반에서 1등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가니 사교육 받는 애들이랑 차이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에게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다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집에서 쌀축 내지 말고 공장이라도 다녀서 돈이나 벌어오라며 저 같은 인간은 대학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맞다 하더라고요. 결국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긴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졸업할 때까지 인터넷 강의를 대신 결제해 주셔서 그걸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대학 합격하자마자 집에서 독립했고 그때부터 부모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대기업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부모님이 아니라 고2 담임 선생님을 찾아서 그때 빚졌던 인간 금액을 돌려드렸어요. 이런 부모님인데 이제 와서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 하시길래 매달 용돈으로 1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나 이제 니네 아빠랑 갈라설 거야. 혼자 집 구해서 살아야 하니까 3천만 원만 보내줘라.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 헤어지던 말던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너희 아빠 그 인간은 몰라도 나는 너한테 이런 푸대접 받을 이유 없다. 두 분 이혼을 하시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시고 이젠 저도 그만할래요. 지금까지 해드린 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너 나랑 인연 끊고 안 보고 살겠다는 거야? 네, 진짜 이젠 다 지겨워요. 엄마건 아빠건 저한테는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대신 지금까지 너 키워준 은혜는 확실하게 갚아. 먹여주고 재워준 값 일시불로 갚고 나서 인연 끊던지 말던지 해라. 네, 알겠어요. 그게 얼만데요? 아무리 못해도 한 1억은 줘야겠지. 너 20살 될 때까지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으니까. 그래요? 제 계산이랑 완전 다른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컵라면 2개 주신 것이 전부였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 월세 30만 원이었죠? 저는 방도 없이 거실에서 잤으니까 집세로 10만 원 이상은 못 드리겠네요. 뭐? 무슨 계산이 그래? 아무리 계산해봐도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60만 원. 제가 엄마 아빠랑 20년 살았으니까 7,200만 원이네요. 그래? 거 봐라. 내 계산이 맞지? 나랑 인연 끊으려거든. 그 돈 주고 끊어. 근데 하나 빼먹으신 게 있네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과외로 번 돈으로 엄마한테 용돈 30에서 50만 원씩 드렸잖아요. 군대 있을 때 모아놨던 돈도 엄마가 다 가져가셨죠? 그리고 취업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드렸고 작년에 엄마가 카드빚 갚아달라 해서 1,500만 원도 제가 갚았으니까 대충 돈 다 갚은 것 같아요. 뭐? 뭐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정확하게 계산하면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할 돈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건 낳아주신 값이라 생각할게요. 앞으로 저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 번호는 벌써 차단했어요. 야, 너가 부모 버리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볼 거야.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더 못하겠습니다. 3년 만난 여자친구도 있고 내년에는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그동안은 부모라는 이유로 참고 지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영원히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부모와 인연을 끊은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며 괴롭기도 했었는데 몇 달 지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돈 달라는 전화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마음 졸이던 일도 다 사라졌고 부모님 싸웠다는 소리 듣는 것도 너무 큰 스트레스였는데 이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후련해요. 앞으로도 다신 그 사람들 찾을 생각 없고 내년엔 꼭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동서, 어머님 이제야 우리 집에서 떠나셨어. 식사 한번 하러 오시면 주말 내내 떠날 줄을 모르신다니까? 원래 우리 오늘 오후에 애들이랑 공원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눈치 없게 저녁 때까지 계시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잖아. 정말요? 어머님이 혼자 집에 계시기 심심하셨나 보네요. 그냥 약속 있다 말씀드리고 외출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말도 마. 그 노인네. 어쩜 그리 능구렁이 같은지. 아마 우리가 외출해야 하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걸? 옆에서 손자가 밖에 나가자고 심심하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도 꼼짝도 안 해. 완전 독한 노인네야? 그러길래 왜 갑자기 어머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가셨어요? 멀리 계셨을 때는 자주 안 봐도 됐었을 텐데. 뭘 모르는 소리. 어머님이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이럴 때 옆에서 알랑방귀 끼고 잘 보여야 뭐라도 하나 더 떨어지지. 동서도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여우 같은 신우들한테 다 뺏길 순 없잖아? 막말로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은 누가 지내? 동서랑 내가 지내야지. 신우들은 시집가고 출가회인인데. 그건 그렇죠. 저는 그래도 어머님 댁 근처로 이사 가면 남편이랑 제가 직장이 너무 멀어져서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해야죠, 뭐. 아유, 내가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주는데. 동서가 너무 순진해 보여서 충고 하나 하는 거야.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고 형도 하나 있는데 그런 집에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눈치 빠르게 움직여야지. 예전에 시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일부러 아무것도 안 나눠주신 것 봐. 끝까지 재산 틀어지고 자식들 하는 거 보겠다고 그러시는 거 아냐? 동서도 자주 들러서 애교도 부리고 어머님 눈에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돼. 알긴 아는데 저는 성격상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유산 때문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휴, 속 편한 소리 한다.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안 형제들끼리 서로 얼마나 얼굴 보고 살겠어? 지금도 신우들이랑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데 눈 딱 감고 1년 2년만 고생하면 땅이라도 한 평 우리한테 더 주실 거 아냐?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저는 그런 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며느리 도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기본이라도 잘하려고요. 뺏어오진 못해도 뺏기고 살진 말아야지. 노인네 말하는 것도 오락가락 하는 거 보니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 아유, 다음 주에도 또 노인네 집에 가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하려고. 동서도 생각 있으면 같이 갈래? 저는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애랑 같이 찾아가서 모시고 식사하러 갈 생각이에요. 그래, 미리미리 안 챙겼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지 마. 저희 남편은 위로 누나가 셋에 형이 하나 있는 5남매 집안의 막내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농사를 크게 지으셨고 그때 농사 지으셨던 땅을 아직까지 팔지 않고 전부 어머님이 갖고 계십니다. 어머님 살아생전에 형제들끼리 재산으로 싸우는 꼴 못 본다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알아서 나눠줄 테니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형제들끼리 한마디 하지도 말고 조용히 지내라고 평소 말씀하셨죠. 저희는 막내기도 하고 애초에 분배할 때 얼마 안 돌아오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신경 안 쓰고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땅이 예전에는 큰 값어치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주변에 도로도 뚫리고 관광지나 전원주택 단지로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어머님의 땅을 다 합치면 20억은 넘는다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 생각은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눠 가져도 4억이고 그 절반만 가진다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이라서 그냥 주는 대로 받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5 형제 중에 넷째, 바로 저희 위에 있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생각은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오죽했으면 멀리 떨어져 살던 형님네가 작년에 어머님 집에서 걸어서 5분 걸리는 곳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평소 어머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형님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신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서, 드디어 노력이 결실을 맺나 봐. 그 노인네가 어제는 나 먹으라고 죽을 끓여서 가져왔더라고. 내가 살짝 체한 기운이 있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더니
큰며느리 아프다며 죽을 끓여서 가져온 거 있지? 진짜요? 형님이 가까이 살면서 고생하신 보람이 있네요. 진심으로 잘해드리니까 어머님도 마음을 여셨나 봐요. 진심? 진심은 얼어 죽을. 진짜 우리 집에 찾아올 때마다 지긋지긋해. 내가 괜히 체한 줄 알아? 이틀 전에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먹으려고 삼겹살 사다가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어머님이 들이닥치셨잖아.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같이 드시자고 해도 밥 먹었다면서 끝까지 고기 한 점 안 드시더라고. 어머님이 기분 나쁘셨어요? 집도 가까우신데 저녁 같이 먹자고 먼저 말씀해보시지. 몰라 나도. 같이 드시자고 해도 안 먹고 옆에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으니까. 먹는 우리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밥 먹고 났더니 당연히 체한 거지. 노인네가 화가 엄청 많이 난 줄 알았는데 나 체했다고 하니까 어제 죽 끓여서 가져다 주더라고. 그럼 됐네요. 어머님도 형님이랑 가깝게 지내니까 좋으신가 봐요. 이 기회에 더 친하게 잘 지내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더 잘 지내봐야 귀찮기만 하지. 지금도 일주일에 3번은 찾아오는데 여기서 더 친해져봐야 스트레스만 쌓여. 그래도 형제 중에 그렇게 어머님 옆에서 잘 지내는 건 형님네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희생하는데 딸들이 뭔 소용이야? 우리 그이한테 절반은 떼주고 가시겠지? 저희는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형님은 정말 유산 하나를 위해 노골적으로 어머님에게 알랑방귀를 뀌었고 그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먹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의 연세도 진작 여든이 넘었는데다 저희를 포함해서 나머지 딸들도 전부 멀리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옆에 있어주는 건 오직 형님네 부부뿐이었거든요. 솔직히 유산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만약 저보고 저렇게까지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형님이 더 많이 가지시던 말던 상관없었고 어차피 어머님이 정하시는 거라서 옆에 가까이 있어주는 형님네가 점수를 더 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부부가 모처럼 주말에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어머님에게 우리 아이 태권도 학원에서 훈련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어머님이 핸드폰을 들고 계신 순간에 형님에게 카톡이 오는 겁니다. 오늘 어머님 만나서 같이 식사한다면서? 유산 때문에 점수 따는 짓 안 한다더니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야 뭐야? 그러게 나처럼 진작에 점수 좀 따놓지. 그 노인네가 성질은 고약해 먹었어도 막상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넘어와. 그냥 성격이 단순해서 그런가? 그래도 우리가 먼저야. 유산은 우리한테 최소 반은 주겠지? 지겹다 지겨워. 진짜 언제까지 살 생각인지. 뭐야 동서? 왜 대답이 없어? 저 어머님 옆에서 같이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어머님 뒷담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형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왠지 저까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민망하고 긴장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조용히 우리 아이 태권도 하는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고는 아무런 말씀 없이 저한테 핸드폰을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식사 시간 동안 어머님은 별 말씀 없이 식사를 마치셨고 저희가 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동안에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어머님께 인사드리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은 괜찮다며 신경 안 쓴다고 하시더군요.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카톡을 보낸 건지. 형님을 원망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 늦게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서! 아까 어머님이 내가 보낸 문자 보셨어? 아, 우리 애 태권도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형님이 그때 카톡을 계속 보내셨어요. 어떻게 진짜 어머님이 화 많이 나셨대요? 아니, 앞으로 나보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이사 가라고 하셔. 아니 진짜 핸드폰을 남한테 막 보여주면 어떡해? 아니, 누가 갑자기 그런 카톡이 올 줄 알았냐고요. 어머님 만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면 어떡해요? 나 진짜 어떡해. 완전 망했어. 이번에 단단히 찍힌 것 같은데 어머님이 내 얼굴도 보기 싫은가 봐.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고 가서 빌어보세요. 안 그래도 아까 남편이랑 둘이 찾아갔어. 근데 문도 안 열어주시고 꼴 보기 싫으니까 오지도 말래. 나 진짜 망한 거지? 그치?
어머님 유산을 노리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알랑방귀를 뀌던 형님은 한 번의 실수로 완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살던 집 내놓고 다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형님의 변명도 들어줄 생각 없이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저까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말에 아이 데리고 어머님 댁 찾아갔는데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한테도 평소랑 똑같이 대하시더라고요. 큰 신우들이나 저희도 다들 본업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형님만 혼자 너무 티나게 유산 노리면서 점수 따려고 하다가 벌 받은 것 같네요. 다시 만회하기 정말 힘들 텐데 제가 다 걱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이 드디어 아버님,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는 날이네. 내가 웬만한 일에는 잘 긴장 안 하는 사람인데 장인어른 장모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 에이, 뭘 그런 걸로 걱정을 해? 우리 3년 만난 시간 동안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오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빠가 나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동안 뒷바라지 열심히 해줬잖아. 분명히 부모님도 오빠를 좋아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너가 합격하고 난 뒤에 말씀드리는 게 좋긴 하지만 내년부터 내가 지방에 오래 내려가 있어야 하니까 지금 결혼 안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네.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 못하는 건 오빠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니까. 그리고 오빠가 계속 뒷바라지 해주면 내년에는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결혼하고 난 뒤에도 계속 공부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승낙해 주실 거야. 그래, 내가 너 합격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줄게. 그건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어. 고마워. 자기만 믿을게. 오빠 갈비찜 좋아해? 우리 엄마 갈비찜 진짜 맛있어. 내일 그거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밥 많이 먹고 점수 팍팍 따고 가. 알겠어. 내가 대학 못 나온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진 않겠지? 진짜 자꾸 별일 아닌 걸로 걱정된다. 요즘 대학 나와도 자기 앞가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빠는 확실하게 기술 배워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잖아. 자신감을 가져. 오빠한테 그 정도 능력 있으니까 부모님도 아무 말 못하실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무튼 내일은 너가 옆에서 나를 많이 도와줘야 해. 내가 긴장해서 입이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 마. 나는 언제나 오빠 편이니까. 저보다 6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3년 연애했어요. 제가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자친구에게 3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중장비 자격증을 따고 20살 때 바로 군대에 갔다 온 뒤 그 이후로부터 각종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기술 하나 믿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맨땅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연차도 쌓이고 제 돈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스스로 일을 받아서 다니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얼마 받지 못했지만 경력이 쌓이고 실력을 인정받다 보니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과 비슷하게 돈을 벌 수 있었고 지금은 제 장비로 일을 하니까 솔직히 개인 사업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장비 할부금이랑 유류비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서도 보통 직장인들 월급의 3배 이상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평생 일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결혼하더라도 먹여 살릴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너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야기 안 했던 거야. 왜 부모님 반응이 저러셔? 아니, 공사판에서 일한다고 이야기하면 싫어하실 게 뻔해서. 그냥 건설회사 다닌다고 말한 것뿐이야. 남자친구가 얼마 버냐고 해서 대충 연봉 1억 정도 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멋대로 대기업 건설회사 다닌다고 생각한 거고 나는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 아니, 그래도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면 너가 똑똑히 말씀을 드렸어야지. 난 대학도 안 나왔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완전히 오해하고 계셨으니까 저런 반응이 당연한 거야. 첫 인상부터 완전 망한 것 같은데 이제 어쩌냐? 그래도 서로 간의 오해는 이제부터 풀면 되는 거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결혼하는 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 그래야 할 텐데. 솔직히 아까 내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아버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건 사실이네. 난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우리 아빠는 사무직이니까 아무래도 사무직을 더 좋아하겠지.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 잘해볼 테니까. 자꾸 내가 직업 속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영 불편하네. 너가 진짜 이야기 좀 잘해줘. 알겠어. 어렵다, 어려워. 여자친구가 제 직업을 말하기 창피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건지 저를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셨고 현장에서 중장비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신 이후로 두 분의 표정이 빠르게 굳어갔어요. 결국 식사 자리는 급하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쫓겨나듯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나서서 오해를 풀겠다고 했었지만 솔직히 그때부터 뭔가 꼬여가는 기분이었죠. 오빠,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들어주시질 않아. 결혼하면 인연 끊겠다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다시 만나 뵙고 결혼 승낙해달라고 말씀드려볼게. 대기업 다니지는 않더라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취급받는 건 납득 못하겠어. 우리 부모님이 다신 데리고 오지도 말래.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고.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결혼해달라는 남자가 줄을 섰다면서. 왜 그런 노가다꾼이랑 결혼할 생각이냐고 나보고 미쳤냐고 하시는데. 뭐? 노가다 꾼이라니 그건 말이 좀 심하잖아.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일단 아빠가 오늘 저녁에 오빠한테 연락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야기 잘 해봐. 알겠어. 길게 시간 끌 거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말하겠네. 내 딸이랑 지금 당장 헤어져 줬으면 좋겠어. 자네가 몇 년 동안 뒷바라지 해준 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내 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자네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랑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 저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혜영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쪽에서는 자리 잡았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혜영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미안하네. 난 내 사위가 최소한 대학은 나온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친척들 보기에도 안 좋고 돈을 얼마를 벌건 노가다 하는 사람에겐 내 딸 줄 수 없네. 노가다가 아니라 기술직입니다. 저도 자격증 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어차피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노가다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앞으로 내 딸한테 연락하지 말아주게. 정말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조차도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끝내 부모님 반대를 넘어설 수는 없었죠. 저는 몇 달 후 지방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내려왔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일로 달래가며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 전 아는 동생 소개로 한 아가씨를 소개받았고 지금은 새로운 사랑을 하며 잘 지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고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오빠, 그동안 잘 지냈어? 사진 보니까 새로 여자친구 생긴 것 같더라? 나랑 결혼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그럴 수가 있어?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너가 먼저 내 연락도 다 무시하고 잠수 탔잖아. 그건 우리 부모님이 내 핸드폰까지 뺏고 오빠랑 연락 못하게 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난 오빠 없이는 힘들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는 우리 부모님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노가다꾼이라고 무시당한 기억이 난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그때는 우리 아빠도 뭘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주변 사람들이 중장비 기사에 대해서 괜찮다고 이야기해주셔서 지금은 그때 같지 않아. 뭐라고 하든 소용없어. 난 지금 만나는 사람 있고 지금 여자친구 부모님은 내가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창피하지 않는 분들이야. 우리 3년을 만났어.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먼저 끝낸 적 없어. 전부 너랑 너네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끝낸 거지.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지금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감정 생기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자네, 남자가 한번 말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언제는 내 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면서?
갑자기 연락해서 왜 이러시는지 솔직히 알만하네요. 혜영이 올해도 공무원 시험 떨어졌죠? 그건 지금 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 자네가 한번 내뱉은 말을 지킬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야. 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혜영이는 공무원 시험 절대 합격 못해요. 옛날에도 저한테 용돈 받아서 맨날 술이나 먹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하마터면 평생 되도 않는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 뻔했네요. 저 지금 만나는 사람 있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일하고 있는 착하고 좋은 친구예요. 적어도 얘네 부모님은 제가 노가다 한다면서 무시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가 사과할게. 내 딸,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자네와 3년 만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매정하게 그럴 수가 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먼저 끝낸 적 없어요. 아저씨가 저를 밀어내신 거지. 다시 잘해볼 생각 전혀 없고 혜영이도 내년이면 30인데 정신 좀 차리라고 전해주세요. 자네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나? 일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때? 제가 시간이 돈인 사람인데 아저씨를 왜 만나겠어요? 이만 차단할 테니까 좋은 사익감 잘 찾아보세요. 저랑 사귀고 있을 때도 공부는 뒷전이고 항상 놀러 다니기 바쁘더니 결국 올해도 시험에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30인데 지금까지 백수로 지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집안 형편도 그저 그런데 30 다 된 딸 뒷바라지까지 하다 보니 힘드셨겠죠.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집안에 골칫덩어리 치워준다고 할 때 보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어쩌겠어요? 오히려 저는 잘 됐습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훨씬 착하고 능력도 있고 집안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서요. 똥차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현아 씨, 오늘 퇴근하고 바빠요? 글쎄요, 오늘은 별다른 약속 없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 왜요? 저녁에 야근해야 할 일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번에 현아 씨가 맡아서 해준 일도 잘 끝났고, 덕분에 사장님에게 금일봉 받은 것도 있어서 저녁에 고기라도 사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고기요? 진짜요? 소고기 먹으러 가나요? 현아 씨가 원하면 소고기 먹으러 가죠, 뭐. 어차피 둘이 먹는데, 한우 먹어요. 저희 단둘이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가시나요? 네, 사장님께서 현아 씨 칭찬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셨거든요. 둘이 먹으면 한우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여럿이서 가면 삼겹살 먹어야죠, 뭐. 그럼 이번에만 둘이서 몰래 가도 되겠죠? 다른 분들에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 어차피 다음 주에 전체 회식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때 삼겹살 먹으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한우 먹으러 가시죠. 그래야 저도 사장님에게 현아 씨 맛있는 거 사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퇴근하고 뵙겠습니다. 그래요. 저녁에 요 근처에 있는 고깃집으로 갈 테니까 내 차로 이동해요. 저는 27살이고 직장 때문에 혼자 자취하고 있는 미혼 여자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한우에 눈이 멀어서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됐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지금 이 직장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고 이제 2년 조금 넘었네요. 3년 전부터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둘 다 결혼 생각은 아직이에요. 저랑 저녁 같이 먹자고 했던 차장님은 나이도 40대 후반이고 아이가 둘 있는 유부남입니다. 평소에 회사에서 말씀도 별로 없는 조용하신 분인데 모든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해주시며 매너가 좋으셔서 여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으세요. 게다가 신입사원 때부터 저한테 일도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셨고 다른 능글맞은 아저씨들과는 다르게 이상한 농담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으셔서 인간적으로 꽤 괜찮은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셨을 때도 전혀 이상한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회사세금 문제 때문에 지난 2달 동안 정말 바쁘게 일을 했었거든요. 사장님도 항상 저한테 고생한 우리 미쓰리한테 맛있는 거 한번 사줘야 하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사장님이 시키셔서 저만 고기를 사주는 줄 알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차장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현아 씨, 이제 슬슬 퇴근 준비하고 내려와요. 다른 직원들이 보면 혹시라도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뒷문 쪽 주차장으로 나와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만 마무리 짓고 10분 안으로 내려갈게요. 근데 오늘 한 분 더 오실 텐데 괜찮을까요? 현아 씨도 아는 분이에요. 다른 분이요? 저희 회사 사람인가요? 솔직히 저희 회사는 아니고 거래처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현아 씨랑 자주 보고 얼굴도 아는 사이일 거예요. 아, 그게 저는 저희 둘만 가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 있으면 불편해서 먹기가 좀... 아니에요. 현아 씨랑 잘 아는 분일 텐데. 막장건설 아시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분이랑 친분이 좀 있어서 오늘 식사하는 김에 같이 약속을 잡아버렸네요. 불편하시면 그냥 그분한테 다음에 보자고 할까요? 이미 약속 잡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는 그냥 밥만 먹고 가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현아 씨는 그냥 고기만 맛있게 먹으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거래처 회사에 직원을 데려온다고 해서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얻어먹는 처지에 뭐라고 하긴 그렇고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고기나 먹고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죠. 사장님 차를 타고 식사 장소에 도착을 했더니 정말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연세는 50대 후반에서 60대로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차라리 저랑 나이 차이가 확 나는 분이라서 신경 쓸 일 없어서 좋겠다 싶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리던 한우를 시켜서 먹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먹는 소고기라서 그런지 정말 입에서 살살 녹고 맛있었어요. 다들 직장인들이라 별로 할 말도 없고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나 서로 사장님 뒷담화도 하면서 아저씨들이랑 그런대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랑 함께 온 차장님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한참 동안 그대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20분이 넘었는데 왜 안 돌아오세요? 현아 씨 미안해요. 나 오늘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계산은 저희 먹은 것까지는 했고 추가로 주문한 거 있으면 그 형님이 하실 거예요. 편하게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요. 아니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분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저 그냥 일어날래요. 너무 그러지 말고 한 30분만 더 있어봐요. 아무튼 오늘은 너무 미안해요. 내가 다음에 크게 한턱 쏠 테니까 화내지 말고.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그렇게 저는 거래처 아저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관심도 없는 본인 소개를 줄줄이 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58세, 아직 미혼이고 팔순의 노모와 둘이 살고 있다고 하시네요. 이미 그 전에 고기를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씩 마시고는 있었는데 식사도 거의 끝나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분께서 소주 한 병을 추가로 시키더라고요. 자기랑 이거 한 병 다 마실 때까지만 이야기 좀 하자면서 저한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연애 상대로 연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더라고요. 그때 제 기분은 정말 참담했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상냥하고 싹싹한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다면서 특히 우더른들께 잘해서 좋다는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집안 사정 때문에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서 평소 어른들에게 잘하고 말도 싹싹하게 하는 편이긴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랑 20살도 넘게 차이 나는 아저씨가 어떻게 저한테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소주잔에 담긴 술을 다 먹으면 사귀는 거라며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하고 자꾸만 저한테 술을 더 먹이려 하고 이 술 다 먹을 때까지는 못 간다고 하길래 그냥 콜택시 불러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불쾌했거든요. 뒤에서 저를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택시가 오자마자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현아 씨,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누구시죠? 오늘 같이 식사했던 카페입니다. 유카페요. 이 번호가 제 번호니까 저장하세요. 아,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 따로 연락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시죠?
그냥 별다른 뜻 없고 친하게 지내면서 가끔 밥도 먹고 쇠주 한잔 하는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오빠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제 남자친구가 알면 화를 많이 낼 것 같아요. 진짜로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남자랑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니잖아요. 인생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능력 있는 연상 오빠랑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희 아빠랑 형님 동생 하실 나이인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만해주세요. 형님 동생 하다가 장인 사위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랑의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현아 씨 처음 봤을 때 어른들에게 싹싹한 모습 보니까 울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저런 여자면 같이 살아도 시어머니한테 참 잘하겠다 싶고 좋았어요. 아니요. 저는 그럴 일 없고 더 이상 대화 나누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차단할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더 이상 선 넘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현아 씨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58살 먹은 아저씨가 나한테 저런 생각을 품고 있는지 정말 징그러운 기분이었어요. 저도 연애를 할 때 위로 나이 차이는 큰 상관없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남자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면 띠동갑 정도는 만날 수도 있다 싶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은퇴할 나이인데 별다른 직급도 없는 아저씨랑 제가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게다가 늙은 홀어머니까지 모시고 산다는데 제가 어머니 잘 모실 것 같아서 좋다고요? 진짜 그 말 듣는 순간 앞에 있는 소주병으로 그냥 확! 아무튼 집에 오는 내내 진정도 안 되고 너무 화가 나서 차장님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저기요 차장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 연락처까지 알려줄 수가 있어요? 미안해, 현아 씨. 다음에 내가 진짜 크게 한턱 쏠게. 그 형님이 현아 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꼭 자리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길래. 저 진짜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가요. 내일 출근하면 인사과에 이야기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차장님이 뭔데 제 번호를 함부로 알려줘요? 저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현아 씨.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서로 곤란해져. 내가 다시는 연락 안 오게 막아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그까짓 회사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당신 같은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팔아먹을 게 없어서 부하 직원을 팔아먹어? 현아 씨. 내가 진짜 미안해. 어떻게 보상을 하면 좋을까? 다음 날 출근했는데 차장이 저를 탕비실로 따로 부르더군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절대 인사과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데 순간 그 모습 보니 마음이 조금 약해졌어요. 사과의 의미로 100만 원을 제게 주고 앞으로 절대 그 아저씨에게서 연락 안 오게 해주겠다는데 일단 한번 속는 셈 치고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솔직히 이만한 직장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경찰도 부르고 인사과에 이야기해서 홍구멍을 내주고 싶지만 괜히 저까지 불이익 당할 것만 같고 일 커지게 만들고 싶진 않네요. 그날 점심시간에 차장님이 바로 제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일단 그거 받고 참기로 했어요. 만약 또 그 아저씨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이 온다면 그땐 참지 않고 바로 신고해버릴 겁니다. 너무 쪽팔린 일이라서 남자친구는 물론 주변에 아무한테도 이야기 못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20살 차이 아저씨가 저한테 고백할 수 있는지 그렇게 내가 만만하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에 며칠째 우울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